안녕하세요. 마이엠 이시연구소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에 대비하고자 서울상위대학교들의 지난 3년간 입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올해 입시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려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이미 확정 발표되는 학교대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소수 전형인 사회배려자 전형 등은 제외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립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 정보는 2023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전형은 기본적으로 교과전형, 논술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균등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서 가장 크게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 4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립대의 교과전형 경쟁률이 이전 2개년보다 훨씬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2020학년도에서의 교과전형 평균 경쟁률은 12대 1, 2021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10.9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에서의 교과전형 평균 경쟁률은 16.3대 1로 과거 2개년의 데이터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2022학년도 서울상위권대학교의 교과전형이 고교 추천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애 승인이 없이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학교별 쿼터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자연계열의 경우 세계합 8등급 이내에서 7등급 이내로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가지가 경쟁률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학교별 쿼터제를 주다 보니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유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를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올해가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장 추천 인원의 확대입니다. 지난 2022학년도에서는 각 학교별 추천 인원이 4명이었지만 올해 2023학년도에서는 학교별 추천 인원이 8명으로 2배 늘어납니다. 추천 인원 증가로 인해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더 상승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내신 반영 방법에서의 변화입니다. 서울시립대는 교과전형에서 2021학년도까지 내신 반영 활용을 Z점수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Z점수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Z점수란 단순히 이수 단위를 고려한 석차 등급이 아니라 학생들이 맞은 원점수에서 과목 평균을 뺀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다면 왜 Z점수를 반영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Z점수를 반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과목 평균을 보이고 낮은 표준 편차가 나타나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교 출신 학생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학생과 B 학생이 모두 원점수가 같다고 하고 이 두 학생이 속한 집단의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의 값을 달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A 학생과 B 학생의 원점수를 모두 96점으로 동일하게 하고 A 학생이 속한 집단의 과목 평균을 80, 표준 편차를 10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값은 1.6이 나옵니다. 반대로 B 학생이 속한 집단의 과목 평균을 65, 표준 편차를 20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 값은 1.55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과목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은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A 학생은 B 학생에 비해 같은 원점수를 마크한다 하더라도 Z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학업 성취도가 높은 집단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2022학년도에서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다른 학교들처럼 Z점수가 아닌 석차 등급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등급은 높지만 원점수가 낮게 나와 불리한 B유형의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률을 상승하게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과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입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은 평균적으로 2등급 초반을 유지하면 합격이 되는 수준이며 최저 합격생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영어 영문학과와 국어 국문학과, 중국어 문화학과 같은 학과에서는 2등급 중반까지도 합격생이 나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은 1.99였으며 토목공학과, 환경원예학과,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에서는 2등급 중반까지 내려간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눈여겨볼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면접으로만 선발하던 방식에서 서류 100%만 선발하는 서류형 전형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023학년도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형 뿐만 아니라 서류만으로도 선발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모든 학과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학과, 경영학부, 도시사회학과, 교통공학과 총 4개 학과에서만 서류가 포함된 전형으로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로 경영학부는 서류형에서만 선발하게 됩니다. 2020학년도부터는 2단계에서 면접이 포함된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 1으로 명시했으며 서류 100%만 선발하는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으로 명칭을 구분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면접형의 1단계 합격자 선발 인원 배수 조정입니다. 작년까지 1단계에서 학과에 따라 2에서 4배로 선발하는 것을 모든 학과에서 동등하게 3배수로 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서는 선발 인원이 적은 학과와 많은 학과에 따라 1단계 합격생의 선발 인원 배수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2023학년도부터는 모두 동일하게 3배수로 선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집 인원이 동일하게 10명이었던 학과가 2022학년도에서는 1단계 합격자가 20명 선발됐다면 2023학년도에서는 1단계 합격자가 30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에서도 1단계 합격을 예상할 수 있다는 의미라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희소식이겠죠. 다음으로는 합격자 내신 평균을 보실 텐데요. 서울시립대는 학교별 내신 평균을 학교 유형별로 발표하는 독특한 학교입니다. 먼저 일반고 합격생들의 내신 합격 구간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흔히 일반고에서 교과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성적이라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서울시립대는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3등급 초반에서 후반까지 일반고 학생들보다 골고루 분포되고 있는데요.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은 4등급 초반부터 4등급 중후반까지 분포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도 역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서울시립대는 2022학년도부터 인문계열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서울시립대 인문계열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논술 전형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바로 내신 반영 방법입니다. 특이하게도 다른 학교와는 달리 자연계열의 특정 교과만 반영하는 것이 아닌 전 학년 전교과의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석차 등급이 모두 기재된 교과까지 반영한다고 하니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제2외 국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기술과정, 한국사 등의 과목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성취도만 나오는 과목의 경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논술 전형에서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평균 40대 1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술 실력이 월등해야 선발될 수 있는 거겠죠.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논술고사 일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수능 이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의고사 라인을 먼저 가늠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수시에서 합격해버리면 아무리 수능을 잘 보더라도 수시에 납치를 당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작년과 2년 전에도 수능 전인 10월 말에 논술 시험이 치러졌으니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실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을 보게 되면 2022학년도 논술 전형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내신이 가장 좋지 않았던 학생이 5등급 때도 많았으므로 내신에서의 실질 반영 비율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수시 전형 대학 분석 첫 번째로 서울시립대를 알려드렸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자마자 또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